네, 여러분들 이제 3시 방송 시작할 텐데 지금 시장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에코프로가 좀 떨어지네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또 지난번에 엄청나게 하락장을 맞았을 때 있죠? 그때랑 비슷하게 올라왔어요. 그때랑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또 슬슬 그렇게 하락장이 조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하루에 장이 막 5%씩 떨어지고 이런 장이 뭐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려면 그래도 웬만큼 내가 지금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5%씩 떨어지는 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합해서 사실 5%보다 많이 떨어졌죠. 거의 이틀 동안 한 6%에서 7% 정도의 시장을 뺐는데, 그래서 지금도 그만큼 반등했습니다, 또. 또 지난번에 떨어진 만큼 거의 다 올라와서, 이번에도 하락장이, 얼마 남지 않았다. 그리고 또 이제 휴가철이죠. 8월이 되고, 8월 초부터 이제 8월 중순, 쯤까지 뭐 지금 휴가를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슬슬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내가 휴가를 가는 동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한 시점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현금 확보를 해놓는 편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게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, 그래서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 때문에 시장이 같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뭐 솔트룩스, 셀바스, 코난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솔트룩스도 지금 뭐 아주 안정적이게 좀 쌓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. 지금 한 36,000원 이탈하지 않고 분봉상으로 여기를 일단 이탈하지 않고 61선을 좀 밟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37,500원 부분에 저항대 있고 4만원 부분이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쌍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죠. 그래서 이 부분에 4만원을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친구가 여기서 맞고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를 다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, 이 위를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, 지난번에 올라왔듯이 거의 뭐 이번에도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죠?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, 여기 37,500원부터 27,500원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? 텅 빈 공간, 네, 요만큼 이제 텅 비었다. 블랙홀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37,500원을 맞는 순간,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때도 37,500원 부분까지 갔다가 이틀 만에 싹 빼버렸죠. 이틀 만에 싹 빼버렸듯이, 이번에도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27,500원까지 다시 한번 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4만 원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염두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친구가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다 따라오지는 못했어요. 다 따라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4만 원을 뚫어주는 구간을 만들어 주려면은 아무래도 이평선을 좀 가지고, 네, 얘는 좀 데리고 가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다음에 셀바스 AI도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그래도 같이 봐야겠죠. 셀바스 AI도 보자면 여러분들 다 휴가를 가셨는지 이제 휴가를 가실 건지 가셨는지 아직까지도 이제 뭐 월요일이라고 하기에는 시청자 수가 좀 많이 적죠. 그런 분들은 저도 모릅니다. 휴가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셀바스 AI 지금 121선 위로는 올라와 줬는데 아직까지 22,000원, 22,000원, 22,500원 요 부분 저항대를 아직 뚫어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구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22,500원 부분을 뚫어주는지가 중요한 시점이고, 지금 현재로서는 121선을 좀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이 친구가 121선 위에서 좀 시작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121선 위에서 지지라인을 좀 그리다가 이 친구가 22,500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좀 잘 쌓아주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, 보시다시피 25,000원, 27,500원
25,000에서 27,500원 정도. 요 구간 있죠. 27,500원까지의 구간은 사실 이렇게 매물대가 거진 없을 정도로 이때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저항대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27,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25,000원 정도까지는 괜찮더라도 27,500원, 뭐 27,500원 딱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갈 수 있어요. 살짝 아래에서 보는 게 이제 25,000원 부분, 25,000원 부분에서부터 저항대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121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거, 오늘 121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내일은 121선 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22,500원을 뚫어주는 구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솔트럭스와 마찬가지로 좀 시세를 좀 전고점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솔트럭스와 좀 다른 점은 얘는 27,500원 위에서 좀 그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터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솔트럭스로 치면은 이 구간이죠. 35,000원 구간이 좀 두터웠죠. 35,000원에서 37,500원. 이 구간이 좀 두터웠던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셀바스 AI도 지금 요거만 딱 22,500원만 뚫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.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유상증자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평단이 그렇게 지금 막 거진 평단 쯤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권에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코난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솔트럭스가 제일 먼저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천천히 셀바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차례가 이제 코난이겠죠.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AI도 오늘 27,500원 부근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 121선과 61선이 아무래도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구간이 또 힘든 경우가 있겠죠. 26,000원 위에 구간이 좀 힘들 구간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26,000원부터 26,000원 위에부터가 찐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시죠? 여기부터 여기까지가. 한 3만원? 네, 3만원 정도까지만. 네, 한 26,000원 정도부터 3만원까지가 저항대가 그냥, 좀 살벌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26,000원 위로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던가, 아니면 지지들이 정말 탄탄하게 쌓던가, 아니면은 그만한 이슈가 있던가, 아니면 시장의 상승이 막 5%씩 일어나던가, 이런 정도까지 올라오면은, 네, 그 정도면은 쉽게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당장은 이 친구가 뚫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. 네, 요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일단은 AI 관련주들 살짝 짚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, 들어온 이제 베셀, 파이버 프로, 그리고 네온테크, 요렇게, 기산텔레콤까지, 요렇게, 네 가지가 이제 주된 종목들이고, 탱코 에어로스페이스, 그리고 뭐 퍼스텍, 코콤, 뭐 제이시안 시스템, 그리고 한컴즈, 이렇게 네 개 정도가 좀 부수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일단은 베셀, 정도 보시자면은 드론 자체가 잊을만 하면 이슈 내주고 잊을만 하면 이슈 내주고 이러는 성향이 있죠.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뭐 드론 관련해서 뭐 창설하겠다, 드론 부대 창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UAM 관련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려줍니다. 그래서 얘네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추가 매수 평단을 좀 낮춰주시면 웬만하면은 충분히 수익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,500원 이 구간이 좀 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평단을 좀 낮춰주시면 되시겠고 웬만하면 5,000원 밑으로 낮춰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. 5,000원 밑으로.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프로 이 친구도 상당히 일단 볼 때 그래도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4,750원 정도까지는
그래도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, 그리고 저점을 좀 살짝씩 올려주면서 이제 21선밖에 안 남았죠. 위에 21선을 뚫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.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잊을만 한 번씩 올라오고, 잊을만 한 번씩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, 웬만하면 이제 이 드론 관련들이 상당히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, 파이버프로는 이번 연도 초부터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번 연도 초부터 아주 꾸준하게 올려서 이 친구가 지금 여기까지 올린 게 한 20%, 30% 정도 상승세를 이어줬어요. 그래서 아직 이 친구는 그래도 개선 사항이 좀 있다.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는 좀 그나마 개선 사항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온테크도 거의 바닥에 왔죠.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쯤에서 청란을 낮춰주시면 충분히 나중에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을 보시자면은 기산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한 저점을 좀 꾸준하게 올려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 친구 자체가 여기 정지를 당했었던 만큼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종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파이퍼표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, 정지 이력이 있는 것 자체가, 그때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.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친구 평단을 낮춰주기에는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. 물론 이때 여기 왔을 때에서 좀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, 지금은 좀 올랐으니까 한 3,000원? 네, 3,000원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신규 진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줄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수를 줄이는 여러분 현금 확보 기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규 진입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 대응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드론 관련주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4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드론하고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이제 방산 친구들이 있어요. 방산 친구들의 대장으로는 이제 현대로템, 이 친구가 있는데, 현대로템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퍼스텍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이 현대로템하고 퍼스텍,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, 오늘 제가 아침에 이슈도 좀 보여드렸죠? 원전이나 이런 거 해서 K방산 큰손이라고 해서 폴란드 쪽이랑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수주들 뭐 계약했다,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, 뭐 이렇게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미리 한번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원전도 좋지만 방산 친구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,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이제 현대로템 친구가 있고, 이 친구도 이때 당시에 수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갈 때는 가는 좀 힘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상승 후에 지금 조정 맞고 나서 121선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 121선을 밟고 반등을 하는 추세가 있겠죠? 반등을 하는 추세가 있겠으니까 이 반등을 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34,000원 구간부터가 저항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서 이 구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폴란드 쪽이랑 뭐 수주를 계약을 맺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다음 달에 방한 예정이 있는 거거든요. 폴란드 쪽에서. 그래서 언제지 이게? 일단 8월 초쯤, 네, 8월 초쯤이라고 하거든요. 8월 초쯤이라서 그때까지 한번 두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121선 정도에서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라서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, 8월 11일에서 10일 사이에 온다니까 8월 중순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대로템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는 드론 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요즘 같은 게 옛날에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하면 올라왔던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. 근데 요즘 미사일 쏴도 안 올라와요. 워낙에 너무 자주 쏴가지고 이제 시장이 반응도 안 합니다. 미사일 쐈다고 해서. 그래서 퍼스트 일단은 방산 관련 그리고 드론도 관련 이렇게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두고 봐야 될 자리. 왜냐면 121선도 지금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온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다음에 이제 재건도 여러분들 살짝 이슈들이 있거든요. 재건들도 뭐 우크라이나 종전 회담, 뭐 종전 어쩌고 저쩌고, 뭐 여기저기서 찌라시도 좀 돌고 있고, 뭐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죠. 근데 지금쯤이면 이 정도쯤이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가고 있을 것 같아요. 뭐 드론도 쏘고 막 미사일도 쏘고 이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는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. 대화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서로 손실이잖아요, 여러분들. 특히나 러시아에서는 다음에도 블라디미르가 좀 될 수 있을까? 네,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못 잡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, 이런 재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종전한다, 막 종전했다, 뭐 종전 소식 관련, 뭐 블라디미르 푸틴과 뭐 저기 누구야? 우크라이나 대통령들끼리 만난다, 회담을 한다,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 재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그 모듈러 주택이죠, 여러분들. 가장 빨리 지을 수 있고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이제 SY나 금강공업 이 두 가지가 대장주로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,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준 다음에 다시 반등한 추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정말 투자를 하기는 나쁘지 않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등을 하는 추세에서 저항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, 이 SY의 저항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금 올라간 다음에 투자했으면 좋겠죠. 4,500원 부분에도 저항대가 있고, 이제 일단 제일 두꺼운 부분은 4,750원. 네, 지금으로서 제일 두꺼운 부분은 4,750원 부분부터 저항대가 좀 두꺼워진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, 그리고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금강공업도 한 6,750원 정도부터는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저항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찌되었든 원전도 그렇고 뭐 재건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 빼놓을 수 없는, 최근에 좀 올라와 줄 만한 이슈를 좀 띄워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원전을 보신다 하시면 G2 파워를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원 위에서 만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잡으신 분들은 하지만 6%에서 7% 정도 수익이 있을 텐데, 일단은 요 121선이죠. 121선이 1,800원 부분에 있습니다. 1,800원. 요 부분에 저항대를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, 좀 두꺼운 부분이거든요. 1,800원에서 11,000원. 요 부분이 좀 두꺼운 부분이라서 요 구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보셔도 되고 하는데, 웬만하면 121선을 그렇게 쉽게 뚫지는 않아요. 뭐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으로서는 뚫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, 내가 지금 이걸 수익을 내야 할지 아닐지 걱정이 되신다, 뭐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내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SBB, SPG 이런 친구들도 이슈를 하나씩 띄워주고 있는데, 얘네 둘도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이 61선 넘고 121선 넘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주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동시효과가 왔는데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제가 종가 배팅을 드리려다가 내일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을 좀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, 그래서 들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하락장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5%한 번에 보느니 그냥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, 하락장이 시작되면 그때 종목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수익 종목들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던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하락장을 좀 맞이하는 게, 내가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내일 가서 배가 아프더라도 여러분들 리스크는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,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